습니다. 앞서 우리 취재 기자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던 만남이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어서요. 오늘 왜 이런 논란들이 자꾸 불거지고 이 결국 뭐 우리 경제라든가 뭐 정부 또는 삼성한테도 결국 뭐 플러스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가니까 기획재정부 이제 출입 기자들이 이제 보통 가고 이재용 부회장이니까 삼성전자 출입 기자들이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보통 조우가 되는데 오늘은 그 기재부 출입 기자들만 이 취재로 허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왠지 모양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만남이 성사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구걸 논란이 벌어지면서 서로한테 부담스러운 만남이 예. 된 거죠. 예. 뭐 잘못된 만남이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의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담스러운 만남인 건 분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도 사실은 뭐 꼭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최고 뭐 권력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총리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기업 총수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번 경우엔 특별히 문제가 된 게 보통 그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4대 그룹의 현장 방문을 하고 나면 일종의 성의 표시라고 그럴까요? 네. 투자와 일자리 계획들을 해당 그룹들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SK, LG, 현대차, 신세계 이런 곳이. 그런데 이제 삼성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데다가 예.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서 그렇죠. 지금 사법 처벌을 유예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성이 더해져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성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 관료 출신의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기에는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게 인도에서, 예.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에 대해서 일종의 오케이 하는 사인을 준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통령의 측근들이라는 개혁 성향의 학자 출신들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이게 청와대 기업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를 포함해서 일부 예. 기관에 지금 포진해 있는 개혁 성향의 이제 학자 출신들은 이 경제 정책의 어떤 틀, 구조 예.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것을 관료 출신이 유턴시켜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구걸 논란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사실 그 구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구걸 논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논란이 된 것도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를 둘러싼 소위 말하면 뭐 이 싸움, 뭐 청와대 뭐 쪽과 이제 그런 개혁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과 이제 관료들과의 어떤 이런 어떤 뭐 다툼 이게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5월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둘러싸고 예. 한번 논쟁을 벌인 적이 있고 이번에도 3일에 이제 한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구걸 논란을 제기했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바로 다음 날 본인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반박했거든요. 그래서 공론화가 됐는데 이참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한 팀으로 원팀으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부처 중심의 경제 관료들과 또 청와대 일부 기관에 포진해 있는 개혁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이런 게 공론화되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미 면담 일정이 다 잡힌 상황에서 마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뒷발을 잡듯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면담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알력 다툼처럼 비춰지는 게 좋지 않아서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그룹이 몇 박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합을 맞추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는 일치된 어떤 방향 감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이 어색한 만남의 결론을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이 일리 있는 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 팀, 원 스피릿으로 가도 쉽지 않은 판에 뭐 두 팀, 두 스피릿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오늘 김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에 대한 그런 어떤 논란 여부는 이 정도 하고요. 조금 더 한 걸음 좀 나와서 숲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만나기 전에 두루두루 김 부총리가 재벌 총수들을 만나왔잖아요. 만나왔죠. 만나긴 했는데 다만 그런 방식이 옳으냐, 꼭 그런 방식밖에 없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약간 올드한 방식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달라진 경제 환경에 잘 맞추지 못한 전형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만나서 기업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다 다녀야 되느냐.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왜 만나지 않느냐. 이건 생색내기나 혹은 일을 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 모양새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얘기를 듣겠다고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는데 예. 부잣집만 골라서 가요. 그러면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실제 과거 같은 거래가 맞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예. 보지만 그래도 그런 오해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모양새다. 지금 특히 촛불 이후에 어떤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돼서 탄생한 정권에서 과거 방식 그대로의 이런 이벤트는 결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관료들도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라든가 달라진 경제 환경을 감안해서 그냥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했으면 그 정한 게임의 룰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으로서의 역할만 해야지 일일이 선수들 다 쫓아다니면서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말하자면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역할을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라 네. 이제 경제부처가 심판의 역할로 국한하고 투자나 일자리 계획은 기업들이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도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투자나 일자리 고용은 전적으로 삼성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회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소장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규제 개혁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규제를 없애줘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영리 추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용 창출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장을 만드는 데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규제 철폐라는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도 그렇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김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경제에서 삼성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해주길 바란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여러 가지 함의가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두 가지 싶어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그런 의혹을 살만한 결정을 했던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걸 의식해달라.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혁신 성장의 주체로서 규제 개혁은 정부가 할 테니까 투자와 일자리는 물론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경제에 기여를 해달라는 뜻이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본인이 또 밝히기도 했어요. 김 부총리가 뭐냐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국민적 의혹을 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앞장서서 맞아요. 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롤 모델이 돼달라는 맞아요. 겁니다. 사실 삼성은 우리 국민들한테 애증의 존재인 것이 뭐냐면 참 영악할 정도로 법을 우회해 가면서 그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왔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전공법으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기업이 돼달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삼성의 역할이란 주문 속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긴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키를 잡은 거 아닙니까? 삼성 그룹의 앞으로의 향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좀 깨끗하게 털고 한다 그러면 아마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지금보다 그렇죠. 그런 국민들도 뭐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당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정말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 우리 또 어린 학생들로부터 나는 어느 회사가 제일 존경하는 회사야, 누가 기업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